네, 끔찍한 강력 사건들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 연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죠.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번에 이제 신상이 공개된 그 피의자 김영우 같은 경우는 실제 이 특강법 그리고 이제 신상 공개법 규정에 의해서 범행의 잔혹성이라든가 피해의 어떤 중대성 그리고 유족 의견 등을 전부 다 고려를 했을 때 이번에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김영우는 이 결정에 대해서 신청을 갖다가 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이 김영우는 이 지역 사회에서 나름대로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점잖고 그리고 온화한 이미지인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질투라든가 통제 그리고 이제 폭력성은 다른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상당히 은폐된 그런 성향으로 이제 보는데요. 네. 전형적인 이중적 성격 패턴의 그 사람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사건의 경위는 사실 이 피해자의 인 50대 여성과 둘이가 이제 사귀는 그런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피해 여성이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과정에서 이 남성인 김영우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여성을 이제 살해를 하고 그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이동을 해서 마대자루에 넣어서 폐수조 안에다가 이제 은폐를 하고요. 또 이제 피해자가 몰고 있던 그 SUV 차량은 충주호로 몰고 가서 이렇게 유기를 했는데 결국 이 범행 동기는 질투라든가 집착, 이 소유욕, 분노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계획적인 범죄로 추정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범행을 하기 이전에 꽤 상당히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우발적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자신의 휴대폰 유심을 다른 사람 것으로 바꿔 놓는다든가 또 흉기를 사전에 준비를 한다든지 네. 또 현장에서의 피해자의 어떤 손상 형태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발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범행 직후에 신속하고 치밀한 시신 유기 또는 증거 은폐 행동이 이어짐으로써 이게 나름대로 꽤 어떤 사후 행동 패턴을 보게 된다면 사전 계획과 사후 은폐 행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네. 경찰은 계획 범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코패스 검사도 있었다고 하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일단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CLR 검사를 해서 네. 이게 이제 20문항에 이제 최고 0점에서 2점까지 해가지고 총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 되게 되면 사이코패스 진단을 우리가 낼 수 있고 네. 이하가 되면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전까지는 점수를 공개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를 하지 않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적어도 25점 이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저 남성이 그간의 시간이 지옥과도 같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 속에 숨겨진 좀 심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속에 있는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찰이 초기부터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계속적으로 추궁을 해왔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심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그런 어떤 원망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회적인 낙인이라든가 또는 구속 또는 정신적 패닉 상태 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두려움 그리고 만약에 이 여성이 자기를 배반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여러 가지 어떤 복합된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른 사건도 좀 보겠습니다. 이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이죠.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창원에서 발생된 일인데요. 20대 남성 A씨가 약 2주 전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여중생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여중생의 친구로부터 이제 듣게 됩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제 범행 바로 직전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이제 구입한 것이 CCTV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호텔로 그 여중생을 부르게 되죠. 네. 근데 그 여중생이 자기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친구를 먼저 내보내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 여중생이 그 인근에 있던 그 다른 남자 중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도움을 요청을 해서 결국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결국 준비한 그 흉기로 거기에 있는 남학생 2명도 공격을 해가지고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고요. 본인은 이제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거기에서 추락을 함으로써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형태의 사건을 접하신 적이 있나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사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미 그 6년 전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복역한 그런 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이 사건 자체가 2주 전에 만난 그 여중생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제 그 흉기를 준비를 해서 그 여중생뿐만 아니라 도와주러 온 다른 남자 중학생 2명에게도 공격을 하고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과정이 굉장히 짧고 급박하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면이 존재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수사는 초기 단계일 텐데 뭐 범행 동기는 뭐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범행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추정컨대 아마 그 여중생에게 상당히 집착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이 그 유력한 용의자 그리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바로 이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소권이 없음으로 해서 종결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종결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현재 어차피 거기서 살아남은 여자 중학생이 1명 있기 때문에 그 네. 여자 중학생의 진술이라든가 또는 그 20대 남성과 최초의 피해를 당한 그 여중생 사이에 있어서의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주고받았던 그런 메시지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네. 범행 동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오픈 채팅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간 좀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 개념이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에 기초를 둔 범죄 리크루팅 구조인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마약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또는 뭐 유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범죄를 부추기거나 또는 뭐 공동 가해자를 모집하는 이런 어떤 그 단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노를 조장을 한다든지 또는 뭐 자살이라든가 폭력을 부추기는 이런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폭력 행동을 갖다 정당화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은 범죄 전조를 다른 어떤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알아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익명성 또는 그 계정 다변화 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범죄에 상당히 많이 나쁘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